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이번에는 탁구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탁구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에 지금까지 걸린 금메달 37개 중에 32개가 중국의 몫이었습니다. 여자 단식은 1988년부터 2024년 파리 올림픽까지 10회 연속 금메달이고요. 남자 단식도 2004년 아테네에서 유승민에게 내준 단 한 번을 빼면 전부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부터 도입된 남녀 단체전 역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른 나라에 내준 적이 없습니다. 탁구는 그냥 중국의 스포츠라고 봐야죠. 세계 탁구 강국을 뽑으면 일본, 독일, 스웨덴, 최근엔 프랑스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들도 결국 큰 무대에서는 중국에게 무너집니다. 한국도 분명 탁구 강국 명단에 들어갑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탁구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그 해에 유남규와 현종아가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후로도 한국 탁구는 세계 정상급 실력을 유지는 했지만 스포트라이트는 늘 비켜갔습니다. 이유는 하나, 중국입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진작 세계를 평정했을 실력이 옆에 중국이 있다는 이유로 매번 묻힙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탁구가 압도적일까요? 탁구는 테니스나 배드민턴처럼 몸으로 밀어붙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체력과 정신력도 필요하지만 승부는 결국에 그 손끝의 감각과 회전, 타이밍에서 갈립니다. 라켓 각도가 1도 차이가 승패를 가르는 극도로 정교한 게임입니다. 이 정교함의 영역에서 중국은 국가 단위로 선수를 찍어냅니다. 성마다 탁구 학교가 있고 어릴 때부터 수만 명의 유망주가 하루 종일 라켓만 잡습니다. 중국 국내 예선을 통과하는 난이도가 웬만한 세계 선수권 결승급입니다. 중국 대표로 뽑혔다는 사실 하나로 이미 세계 최강 인증이 끝난 셈입니다. 이런 중국을 한국이 정면으로 이겨낸 순간이 있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이죠. 주인공은 유승민, 지금 대한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는 그 유승민입니다. 유승민은 어릴 때부터 탁구 신동으로 불렸습니다. 중학교 시절 이미 국가대표로 뽑혔고 초등학교 5, 6학년 땐 한 세트도 내주지 않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16살에는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에서 당시 중국 기대주였던 왕아우를 압도하면서 우승했고 18살엔 역대 최연소 올림픽 출전 기록을 세웠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결승, 상대는 다시 왕아우였습니다. 성인 무대 상대 전적이 6전 전패, 절대적인 열세였죠. 하지만 유승민은 세트 스코어 4대2로 완파했습니다. 88 서울 올림픽 이후에 16년 만에 금메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 신동은 약 20년 만에 다시 나타납니다. 바로 신유빈입니다. 신유빈은 만 4살부터 탁구를 시작했습니다. 만 5살이던 2009년에 SBS 스타킹에 출연해서 키가 탁구대보다 조금 큰 수준인데 폼은 이미 선수였습니다. 신유빈은 출연진을 놀래킬 뿐만 아니라 현종아도 놀라게 했습니다. 금메달 몇 개 딸 거냐고 물어보니까 6개를 딸 거라고 말했던 5살 신유빈이죠. 2019년 만 14세 11개월 16일 한국 탁구 역사상 유승민을 넘어서 최연소로 국가대표에 발탁됩니다. 2020 도쿄올림픽 때 역대 최연소 국가대표로 데뷔전을 치릅니다. 단식 1회전에서 가이아나 선수를 4대0으로 완파하고 2회전에서는 만 58세 노장 니시아리안을 상대로 7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 32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자신보다 40살 넘게 많은 선수를 상대로 10대 소녀가 만들어낸 승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동에게는 딱히 라이벌이라 부를 만한 상대가 없었습니다. 넘어야 할 산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신유빈은 데뷔전에서 개인전 여자 단식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준결승 상대가 세계 랭킹 1위 순잉사. 신유빈은 순잉사를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값진 첫 개인전 메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 복식에서는 전지희와 짝을 이뤄서 21년 만에 중국을 넘고 금메달을 따냈고 데뷔전에서 금메달 하나, 동메달 3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개인전, 단체전, 여자 복식, 혼합 복식 전 부문에 메달을 따냈습니다. 신유빈은 이렇게 한 걸음씩 내딛으면서 중국을 조금씩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보다 더 주목되는 대회는 바로 올림픽이죠. 신유빈은 두 번째 올림픽에서 드디어
동메달이라는 값진 메달을 따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전이 아니라 여자 복식이 아니라 남녀 혼합 복식이었습니다. 4강전에서 랭킹 1위였던 왕추친 수링사에게 패배했고 홍콩 팀을 이기면서 12년 만에 올림픽 동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신유빈은 점점 더 강해지면서 개인 랭킹은 세계 9위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천재라고 불리는 신유빈에게도 중국의 벽이 얼마나 높았으면 아직도 9위입니다. 그런데 더 강해지고 있다고 한 건 개인전이 아니라 혼합복식이었습니다. 파리올림픽 동메달 이후로 2025년에는 WTT 시리즈 첸나이, 류블레아냐, 자그레브 대회를 연달아서 우승하면서 3관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2025년 12월에 WTT 파이널스 홍콩 4강에서 당시 세계 랭킹 1위였던 중국의 린수둥, 콰이만조를 3대1로 꺾고 결승에서는 왕추친 수링사조를 3대0으로 완파하면서 정상에 섰습니다. 이 우승으로 1500포인트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면서 2026년 발표된 세계 랭킹에서 신유빈, 임종은 혼합복식이 1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이는 한국 탁구 역사상 최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계속 걸리는 상대가 있었습니다. 왕추친 수링사 조에게 6전 전패. 작년 12월 파이널스에서야 처음 이겼습니다. 이 선수들은 개인 랭킹 1위 선수들입니다. 중국이 오만하게도 탁구가 최강이기 때문에 서로 호흡을 맞추는 훈련이 아니라 그냥 별도의 훈련 없이 경기에 출전해서 호흡을 맞추는 식이었는데 얄밉게도 이 조합 상대로는 여전히 딱 한 번의 승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WTT US 스매시 대회가 열렸는데 이 대회는 WTT 시리즈 최상위 등급 그랜드 스매시급 대회입니다. 1년에 딱 4번 열리고 단식 우승자에게 랭킹 포인트 2000점이 걸린 대회입니다. 임종은 신유빈조는 1회전 부전승, 2회전 완파로 시작해서 8강에서 프랑스 팀을 3대1로 넘었고 준결승에서 일본을 압도하면서 결승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운명처럼 결승 상대는 왕추친 수링사. 경기는 정말 숨막히는 접전이었습니다. 1세트부터 서로 주고받으면서 수싸움이 정말 흥미진진했는데 긴 랠리보다 양팀의 예리한 공격들로 빠르게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먼저 11대9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랠리는 중국이 다 이겼기 때문에 좀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 2세트는 힘없이 무너지듯이 내주게 되었고 3세트마저도 중국이 이기게 되면서 역시 안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4세트에서 연속 4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앞서가게 되고 최종 11대7로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랠리만 되면 한국이 기선 제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경기를 하는데도 중국의 일방적인 응원이었습니다. 신유빈은 남자들의 실력과 대등하면서 환상적인 스매시와 수비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이 힘 빠지는 상황이 생겼는데 모서리를 맞고 나오는 그 엣지가 나오면서 행운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9대8까지 한국이 앞선 상황. 중국의 스매시를 신유빈이 날카롭게 수비하더니 중국이 막아내지 못했고 이 한 점으로 매치 포인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신유빈도 팔을 번쩍 들면서 우승이 눈앞에 왔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한 점. 중국 선수가 백스매시로 공격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범실이 되면서 신유빈도 놀랐고 범실이 확인되는 순간 신유빈은 그때서야 기뻐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신유빈, 임종은이 중국의 남녀 랭킹 1위 팀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나온 직후에 중국 매체들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신화통신은 세트별 경과를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1세트를 9대11로 내준 이후 왕추친 수링사가 11대6, 11대7로 2세트를 내리 따내며 역전했지만 4세트에서 임종은, 신유빈이 4대4 상황에 작전 타임을 부른 뒤 11대7로 승부를 5세트까지 끌고 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신문사는 두 조합의 상대 전적을 짚었습니다. 이번이 8번째 맞대결이었고 그동안 왕추친 수링사가 6승 1패로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유일한 1패가 작년 12월 홍콩 파이널스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함께 전했습니다. 반응이 가장 격했던 곳은 신탕론이었습니다. 기사 제목부터 또 졌다 였습니다. 작년 홍콩 파이널스 패배를 언급하면서 반년 만에 결승에서 다시 만나 또 무너졌다는 점을 부각했고, 같은 날 남자 단식 대표 7명이 전원 8강 진출에 실패한 사실까지 함께 짚으면서 씁쓸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가장 심층적인 분석은 신랑망에서 나왔습니다. 패배 원인으로 왕추친의 체력 고갈을 지목했습니다. 5월에 런던 세계선수권 단체전부터 이어진 빡빡한 일정, 팀 내에서 왕추친 한 명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 그리고 결승 승부처에서 나온 상대의 행운의 엣지볼까지 겹치면서 체력과 멘탈이 동시에 무너졌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종은 신유빈 조에 대한 평가도 남겼습니다. 이번 결과로 이 한국 조합이 국가대표 혼합복식 금메달을 안정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섰다는 평가였습니다. 배드민턴에서는 안세영이 독보적인 세계 랭킹 1위를 질주하더니 이제 탁구에서도 신유빈이 꿈을 이루면서 세계 랭킹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응원합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